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뵈는 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 있는데, 주요셉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욕을 먹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동 목사로 알려주고, 왜 동성애자 사랑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 나중에 상세하게 나오겠지만, 반동성애 운동이 있고 탈동성애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게 필요하고, 또한 저들을 항상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데 또 너무 세게 하면 자기들이 피해자가 됐다고 내가 우리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요. 그러면 저들을 피해자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피해자로 만들면 안 되니까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엑스게이 무브먼트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임채용 목사님이 이번에는 좀 미국이나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박해하는 그런 내용 좀 알면 좋겠다 해서 그런 얘기를 앞부분을 좀 섞었습니다. 자, 지금 페이스북 SNS라고 하는데 또는 소셜 미디어라고도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 세계가 요즘은 AI,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가상 공간 속에서 다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말도 안 되게 비트코인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상 공간에서 그냥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심어 놓은 건데 그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니 요식이 가까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도 많이 혼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페이스북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트위터가 알려져 있는데 저기 이제 저쪽에 PC주의자들이 활용했다가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해서 X로 바뀌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페이스북이라는 운동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SNS, 카페, 블로그, 밴드 우리가 하는 카톡 하시는 거 있죠? 그것도 다 SNS라고 말하는 거죠. 유튜브에는 제가 많이 차단을 됐고 계정이 계속 폭파됩니다. 어떤 거를 올리냐면 저는 동성애 무지개 현수막 장신대에서 저기 국제 성소수자의 날이라고 있어요. 아이다우 데이라고. 그날을 기념해서 장신대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무지개 현수막을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총신대에서 깡총깡총이 깡총거려요. 그래서 제가 그 제보를 받고 몇 년 전이에요. 깡총 전 수배를 했는데 어쨌든 관련된 사람들 좀 처벌받게 또 퇴학을 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많이 저들한테는 좀 비난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요셉 TV로 유튜브로 했는데 거기에 계속 저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계속 제가 누적이 되면 차단이 되고 특히 저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서 제 영상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경고 한 번, 두 번 이제 일시정지, 일주일 정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유 불문하고 영상이 1000개 이상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날라갔어요. 여러분 영상 하나 올리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이유 불문하고 딱 날라가요. 그리고 또 2를 했더니 2도 또 폭파돼. 또 3까지 만들었는데 3이 또 폭파돼서 제가 이제 주요셉이라는 이름은 뉴 주요셉을 했지만 거기는 별로 안 올리고 세계인권 수호 TV나 또는 아동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어요. 자, 유튜브가 제가 표현의 자유는 저 사람들이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커뮤니티 규정이라고 해요.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입할 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다 정부에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다국적 기업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혐오 발언,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이게 다 차별금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이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도에 세워졌는데 2011년도에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약을 맺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권보도 준칙 이해가 되시죠? 인권보도 준칙에 의해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차별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특정한 집단을 반대 혐오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미 언론은 검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무수한 핍박 속에서 지금 이 사역을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다. 당하고 있다. 제 거는 뭐 유튜브도 계속 폭파됐고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많이 그래도 아직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요즘 안 쓰고 인스타그램 쓴다고 그러는데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사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며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이 많이 알려지고 저한테 외국 언론들이 많이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제가 전 세계 언론이랑 다 유튜브 인터뷰를 했고요. 심지어 알자지라 방송 그쪽의 기사도 제가 2번 나갔습니다. 제가 알고 보면 굉장히 겁을 당할 사람, 저한테 공격하는 사람 누구냐 찾아 들어가면 뭐 입에 칼을 무는 사람이 있지 않나, Do you know Islam? 뭐 이러지 않나. 그럼 Yes, I know Islam. 그렇죠. 이슬람 아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 까불면 가만 안 둬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I don't know Islam 그래야 안 되죠. 나도 알아.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자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동성애 세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는 설교 순간 녹음된 것이 혐오 발언으로 다 매도당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는 2계정이고 첫 번째 계정이 거의 5,000명까지 한도인데 또 예전에도 많이 제약을 받았는데 어제 또 제 계정이 차단이 됐어요. 이거 참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든 정보를 유통을 시켜서 뿌려야 되는데 저게 차단이 되면 제 유통망이 다 사라지는 물론 카톡이나 이런 건 있지만 페이스북이 가장 널리 한번 뿌리면 전 세계로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통망인데 저를 지금 타겟으로 삼아서 지금 차단을 해놨어요. 이 조치를 갖고 아니면 또 쳐들어가는데 예전에 제가 2016년도에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마다 서울에는 다 안전장치가 전자장치로 태그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저 당시는 들어갔어요. 8년 전에는. 그래서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경찰 출동하고 해서 삭제됐던 그 포스팅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이후로는 그래서 페이스북은 게이스북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게이 아시죠? LGBT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렇게 좀 나오죠. 양성애자. 게이북이냐 이렇게 해갖고 공격을 했는데 그때는 풀어줬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이후로 제가 포스팅하고 올린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쪽에는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송에도 붙고 여러 가지 사회도 그렇고 또 저 때문에 은하선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양성애자면서 EBS 방송까지 나왔었는데 저한테 댓글 잘못 달아갖고 그 사람은 모든 대학가에 가서 유명한 강사였는데 초청 강사였는데 완전히 차단이 됐어요. 사기죄로 저한테 걸려갖고 샵 기망문자 사기죄. 그래서 은하선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이를 부득하겠죠. 그래도 저는 그냥 꿋꿋이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제 계정이 20년 넘게 쓴 제 이메일이 저렇게 차단이 돼 있어요. 1계정이. 다음 많이 쓰시죠? 초기에 목사님들 다음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많이 하는데 제가 저기 자료도 엄청 많은데 지금 영구 저는 정지된 상태라 지금 법적 소송이 가 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저는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밖에서 싸우기도 힘든데 SNS상에서도 저는 밤새도록 그런 걸 또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 정지된 상황. 자, 우리나라 저는 아직까지는 약과죠. 저게 심하면 만약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바로 감옥에 가야 돼. 저는 감옥에 가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 감옥 갈 정도가 아니라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목을 내놔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850대 1의 싸움과 똑같은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보세요. 이게 두 번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죠? 이게 2021년도 LA에 한국인 요즘 찜질방 얼마나 유명해요. 코리안 스파죠. 너무너무 유명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나와서 히트를 쳤는데 저들이 저기를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뻘거벗은 사람이 고추 달고서 여자 탕에 막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저거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캘리포니아가 가장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도 기독교인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목욕하고 있는데 남자가 고추 달고서 막 이렇게 달리면 여러분 어이 멋있네 그럴 거야. 놀라고 그냥 비명 지르고 난리 나는 거죠.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영상이 찍히기를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떻다고요? 합법.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다 있거든요. 주법으로 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어. 좀 원치 않으면 딴 데로 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도 항의로 하고 지지하는 쪽에서도 항의해서 막 난리가 나고 저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피가 터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가서 항의할 수 있겠어요? 최루탄 맞고 항의하시겠어요? 저기 피 흘리실 각오가 돼 있으세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켜질 수도 없어요. 동성애 진영들은 저렇게 싸워서 쟁취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해진 게 저들 가운데도 전위에 선 사람들이 혁명가들이나 똑같아요. 공산주의 혁명가들이랑 똑같이 성혁명가라고 말했잖아요. 피렐러 나이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부끄럽게 하고 차단하는 제도, 윤리, 가족제도 이거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윤리 도덕을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게 2000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 일부러 가갖고 또 한 거예요. 여기는 워싱턴이에요. 거기 LA고 워싱턴주에서 저런 일이 있어요. 헤이븐 올비치라는 사람이 저렇게 또 가갖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재판에 가도 이제 못 이겨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헌법에 36조 1항이 뭐로 되어 있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거,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양성평등 기초로 민법이든 모든 실정법은 다 남녀 결혼에 의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상속법도 그러고 민법도 그러고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도 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거를 사법부 행동주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행동주의. 사법부 적극주의.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부 행동주의로 인해서 judicial activism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판사들이 법 문헌에 의하지 않고 자기 신념으로 정치 신념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판사 뭐하러 돼요? 누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헌법을 비롯해서 실정법, 육법전서 공부해갖고 고시 패스되고 판사 되는 거 아니에요? 로스쿨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법문은 헌법에는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민법에도 아니에요. 건강의료보험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판결을 동성결합 파트너라고 말을 썼어요. 동성결합 상대방이라고 2심에서 나왔고요. 동성결합 배우자라고 또 막 배우자란 말도 써요. 이거 아주 배우자 아닙니다.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건강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자격을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건강보험은 직장의료보험이 있고 지역의료보험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직장의료보험 아니면 일반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다 돼요. 외국인도 대줘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굳이 이걸 하려고 할까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제도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했다고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의 대법원 판사들이 압도적으로 7대2가 그렇게 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네요. 그런데 이런 헌법을 반하는 판결, 그리고 법이 없으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위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조건 딱 하나 붙였어요. 아직 동성결혼까지 자격은 아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미 건강의료보험이 동성결합 파트너가 동성배우자로 인정을 받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집단소송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10가지 들어가 보면 왜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는 논리를 다 반박하는 논리가 있어요. 저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영상으로 쭉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 캐나다, 영국 거리에서 노방전도에도 체포되고 거기에서 동성애자들이 신고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 바로 그냥 신고당하면 체포되고 저 여러분 이거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님은 1, 2심에서 징역 1개월을 설교했는데 징역 1개월 먹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양육권도 박탈합니다. 또 저기 영국에서 퇴학을 시키고 캐나다는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규절이 쭉 있죠.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많은 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 성경 구절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날은 퀴어 신학, 퀴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퀴어 성경이 뭐냐? 성경에는 모든 남녀 간에든 우정의 관계든 모든 사랑이란 말이 써있는 다 이게 호모섹스예요. 동성애로 다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 사랑하는 것도 동성애. 이게 말이 돼요? 다 신성모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거는 그 당시의 문화인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볼 때 추론해 보니까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였더라. 그래서 동성애로 멸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했대요. 이게 완전히 지금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경으로까지 만들었어요. 퀴어 성경. 그리고 기존에 우리 감리교, 장로교 이런 약간 한신대교, 기장 이런 쪽의 목사님들이 자꾸 저쪽에 동성애자들 우리나라도 퀴어 페스티벌 하잖아요. 퀴어 축제하는 장소에 가서 축복식까지 해요. 성찬식을 해요. 성찬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주받는 일이죠. 저들은 당당하게 해요. 예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한다. 여러분 동성애자 우리 미워하지 않는 거 아니죠? 사랑하지만 회개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도 정죄하지 않았고 돌 맞아 죽지 않게 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번에 안창호 헌법 전 재판관께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이 됐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인사청문회 때 고민정이라는 의원이 너무 어이없는 말을 막 했잖아요. 성경 규절을 인용해서. 여러분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저 우리 지역이니까 봐줘요? 저거는 이슬람 같으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바로 테러 당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코란을 인용해서 모독하면 가만둬요? 걔네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약자를 보였는데 네가 뭔데 동성애를 막 혐오하느냐?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8장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거기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그거 싹 빼먹는 거야.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기가 뭘 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벼락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규탄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예요.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계속 성경서 쓰고 했죠. 저렇게 계속 나가서 이렇게 이제는 말이 안 돼요. 아이들이 뭐예요? 아이들의 소유가 누구라고요? 정부. 우리나라 이제 현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아동학대 신고만 들어가면 부모들 강제 분리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인권 문제, 아동인권 갖고도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저 광주에서도 뭐 뺏겨갖고 애 찾아주고 막 하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별일 다 해요. 이슬람 반대하는 것뿐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게 이슬람과 LGBT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양축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뚫리니까 자, 우리가 정부 소유물이 아니면 부모가 애를 기르고 양육하고 세계인권선언 26조 3항에는 당연히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우선권을 갖게 돼 있어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의 권리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교육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부모가 강제로 교회 가자고 해도 귀찮은데 엄마가 가지 신고해버리면 엄마가 잡혀가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잡혀가요. 다른 핑계대로 엄마가 나 때렸다. 애가 신고하잖아요. 그럼 부모랑 강제 분리돼요. 애들이 그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부모 신고하는 것을 학습이 돼가고 배웠어요.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좌파들의 이데올로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거예요. 혁명의 도구로 아이들을 쓰기 위해서 부모들 말 학습되고 훈육이 되지 않고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도록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조기 성애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한번 조기 성애화. 어렸을 때부터 마음 놓고 자유해, 섹스해, 니들끼리 해, 마약도 해. 니들 마음이야. 그리고 성전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그거를 부모한테 허락받지 않고 성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성정체성 상담을 받아서 학교에 갔더니 애가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안 들어요. 어디 갔더니 수술하고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아니 부모한테 동의도 없이. 여러분 어떡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돌아버린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원래 민주당 지지했다가. 이해가 되셨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갖고 X를 만들었겠어요? 완전히 저쪽에 동성애를 난리를 나고 캘리포니아에 자기 회사가 있었는데 자기 자식을 동성애자로 바꾸는데 부모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놨어요. 여러분 자식을 뺏기면 어떨까요? 이때 부모가 그래도 가만히 둬요? 우리 아들 이제 남자였다 여자 돼도 예쁘네 그래? 남자였다가 여자 되고 고추 다 뜯어내고 여러분 성기 제거 수술이 엄청 위험한 수술이에요. 다 뜯어내고 그거 다 여자 자궁을 집어넣고 이거 엄청 위험한 수술인데 그거 해놓고 계속 이 호르몬 요법을 받아야 돼요. 평생. 여러분 이 수명이 짧아져요. 애 죽는 거예요. 근데 가만둬요?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건 내 자식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왜 그렇게 저들이 세력을 얻게 되었느냐를 배경을 알아야 된다. 무조건 동성애 반대한다만 하면 안 되고 저들이 왜 저렇게 가져갔느냐. 우리나라는 현재 질문합니다. 동성애자 LGBTAIQ에서 수많은 젠더가 있어요. 타고난 신체적인 성, 남자, 여자, 유전자, 성염색체로 인해서 분류되는 거, XX, XY로 분류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성은 섹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성을 젠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젠더는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소수자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자들이 미국이나 서유럽에는 박해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외국인들을 막 차별받고 박해받고 소수인종을 박해받고 유대인 학살도 있었고 그런 게 또 식민지를 거느리다 보면 많이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약자를 짓밟은 다른 인종을 짓밟은 죄책감이 있고 또 동성애자들도 처벌했어요. LGBT들도 미국에서도 처벌하고 우리는 탈동성애라고 하는데 이거를 강제로 전환을 시켰어요. 컨버전 세어리라고 강제 전환 치료를 시켰어요. 전기 고무를 시키고 남자
너 왜 남자를 안 사겨? 강제로 남자랑 성관계하게 하고 여자랑 성관계하게 하고 인권을 침해했어요. 두들겨 패고 술집에 갔으면 끌어내고. 영국에는 16세기에 교수형까지 시켰어요. 이런 처벌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죄책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성소수자, LGBT들을 박해한 역사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평등해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해줘야죠. 근데 이 사람이 더 요구해요. 우리 평등 갖고 안 돼. 우리 특별히 대우해줘. 어떻게 대우해줘? 우리한테 반대, 비판, 이상한 소리만 해도 다 처벌해줘.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도 줘. 그래갖고 차별금지법에는 영국의 이퀄리티 액트 2010년도 그 평등법에는 어마어마한 강화 조항이 생긴 거예요. 처벌의 수위도 높아졌고 보상 수위도 높아졌고 방송이나 뭐 불특정 들어서 제가 불쾌하기만 해도 신고하면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전체주의법이에요, 독재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 배경에서 그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인권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도 인권의 개념을 탑재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벌한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마음 놓고 성적 만족 행위를 하고 있어요. 처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러 동성애자를 감추기 위해서 결혼하고 밤에는 또 동성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질병청에서 데이터가 나와요. 원래 MSM이라고 그래요. Men who have sex with men, 이게 남성, males who have sex with males, 남성 간의 애널 섹스만으로서 이제 동성애가 많이 퍼지는데 에이즈랑 건지름이랑 성병이 여성에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성애를 하는 거예요. 양성애. 남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랑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성병이 옮겨가는 거예요. 에이즈가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자, 이런 세계의 인권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 결의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배경은 전 세계가 이렇게 변질된 것은 68 혁명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우리는 68 운동, 학생 운동으로 말합니다. 68 운동 들어보셨죠? 1968년도 우리나라는 60년 4.19가 있은 지 8년 후에 프랑스에서 68 학생 운동이 있을 때 저들이 내건 슬로건이 공산주의예요. 마오이즘을 마오를 숭배했어요. 베트남 반전 운동을 폈어요. 체게바라라고 하는 중남미에서 혁명가로 활동했던 공산주의 혁명 운동가였던 체게바라를 숭배하고 막 구호를 외쳤어요. 여러분, 문화라는 옷을 입지만 지금 공산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모판 역할을 하면은 뭐냐?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막시즘이 그렇게 태동한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모순을 통해서 거기서 비리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이거 싹트는 거거든요. 이상적이잖아요.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다. 그런데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또 기득권이 생겨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평등하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못 가요. 내 걸 나눠주는 우리 성경적인 사랑의 평등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운동 때 이게 파리 원칙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태동된 게 이렇게 비엔나 인권선을 통해서 2001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여성가족부나 세계사창 여성대회 GM 정책 여기 젠더 메인스트리밍이 있어요. 여기 아까 봤던 요건 이제 뒤에서 볼게요. 자, 우리 세계인권선언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보면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해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젠더란 말이 안 들어와요. 젠더는 언제 들어온다고요? 70년대 이후로부터 젠더란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게 동성애 반대운동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막 공격하고 할 때 처음에 제가 동성애 반대운동 진영에 들어온 게 2014년도인데요. 그때는 저들이 세계인권 선언 막 기념하는 날을 더 했어요.
근데 요즘 세계인권 기념은 우리가 해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우리 시민단체하고 저 사람들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세계인권 선언을 다 분석하고 포럼까지 하니까 저게 누구 거냐? 우리 거예요. 동성애 진영 것이 아니에요. 보편인권을 말해요. 전 세계 보편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또 세계인권 선언에는 남녀평등에 대해고 성인 남녀 결혼에 대한 남녀 결혼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혼인과 가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은 반대하는 거. 그리고 3조, 6조, 7조, 4 여기서 26조 있죠. 부모가 우선권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29조, 30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인권 선언을 자꾸 차별을 짚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또 세계인권 선언 읽어봤어? 그래요. 뭐라고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 세계인권 선언 읽어봤습니까? 29조 30조에는 우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게 세계인권 선언 정신이에요. 그런데 저쪽은 세계인권 선언을 갖고 인권 소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들을 때려잡는 차별금지법 만들어줘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자꾸 세계인권 선언을 주장하다고도 자꾸 이제 희석시켜요. 우리가 자꾸 주장하고 세계인권 선언을 우리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인권위원장이 이제 우리 안창호 위원장이 됐으니까 이거 좀 우리는 덜 하지만 그 이전 송도한 인권위원장까지도 계속 저쪽을 입장만을 대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주장해야 다 같이 시작. 보편인권, 성도인권을 천명한 세계인권 선언을 특정한 소수만을 인권이냐 국회하고 기만해온 가짜 인권운동가 지식인 언론인들을 강요 비판한다. 인권은 세계 모두를 위한 것이지 특정 소수만을 특권층으로 삼고 역차별을 일삼는 차별금지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악랄한 전체주의 업무다. 전체주의. 이제 알면 똑똑해져요.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보이스피싱이 통용이 돼요. 당하신 분이 중에 계실 거예요. 왜? 자꾸 걔네들도 변형을 시켜요. 우리도 자꾸 공부를 해야 돼. 우리도 수법을 알아야 했잖아요. 쟤네들의 그 논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요 야카르트 원칙을 쟤네들이 만들어서 이게 말도 자기들이 선언한 것 뿐인데 쥐들 마음대로 2007년, 2006년에 욕야카르타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쥐들 마음대로 선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저 세계인권을 젠더 퀴어 관점으로 다 재가공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맞다 하고 쥐들이 선언한 거예요. 이게 유엔이 선언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 시민단체들이. 자, 이런 것이 전 세계가 통용되니까 해외 유학을 갔다 오신 교수님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아까 68 학생운동 하다 말했지만 좀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68 학생운동 이후로 전 세계의 그 리더들이 혁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학생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혁명이라는 것은 리즘 체인지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체제가 바뀌어야 돼요.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혁명이에요. 4.19는 혁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68 학생운동은 그 나라 정권을 못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뭘 무너뜨렸어요? 그동안의 문화, 모든 전통, 질서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근데 더 악영향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유행으로 들어가고, 언론계로 들어가고, 학계로 들어가고, 방송계, 영화계.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저 PC주의라고 해요. Political Correctness. 저런 특정 소수를 우대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계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영화 1000만 찍은 이상 찍은 영화들 좌파도 PC주의 물든 영화들이 많아요. 동성애 지지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아시죠? BTS 유명하지만 BTS 그 뮤직비디오 보세요.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탄. 피땀 눈을 보세요.
요즘 이번에 노벨상 받았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제가 시인 소설가 등단 작가거든요. 제가 한국문예협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문학적인 문체, 예술적인 장치는 너무 좋은데 그 내용이 어디 처제를 보고 음란 생각하고 강제로 성관계하고 정신병원에 같이 들어가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권장할 도서일까요? 어른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보면 이거 봐, 엄마랑도 성적인 상상을 실행해야겠네? 근친 상관 해도 되네?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자, LGBT 세력이 있어요. 자, 정치인적 올바른 자꾸 듣죠? 한번 PC주의는 컴퓨터랑 상관이 없어요. PC랑. 자, 여러분 PC주의는 영어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요. 이거 빨간 거 한번 볼게요. 시작. 잠깐만요. 사회 시작. 사회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격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언어, 정책 조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워키즘 들어보셨죠? 워키즘, 블랙 라이브 매터스, 미국에서 흑인들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세요? 문화라고 포장을 되어 있지만 밑에는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러시아 볼셰비키 1917년 혁명처럼 쓸어버리지 못하는 진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명권에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이걸 다 들어가서 파괴시키자. 무서운 첩자 전략, 간첩 전략, 트로이 목마 전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주변을 깨워야 돼요. 우리 교회 간첩이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몰래 숨어서 동성애자들이 있으면 회개시키면 돼요. 그런데 저 사상으로 퍼뜨리겠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목사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신학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 합신, 여기도 다 합신의 목사님 아들이 대표였다가 지금은 딴 사람 넘겼는데 여러분 뉴스엔저리 아시죠? 기독교만 계속 공격하는 강아무개 사장 거기가 아버지가 합신 목사님이에요. 앞자리 그룹 김영국 목사하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뒷배를 봐줘. 돈도 되고. 여러분 후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모르면 당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빨리 이제 갈게요. 이거는 영역이 있는데 다 사람이 필요하다. 자, 이제 LGBT 세력화 흐름이 쭉 넘어가는데, 자, 이 얘기를 쭉 하려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가니까, 지금 간단하다. 그래도 지난번에는 요거만 보여줬는데, 이제 제가 요거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넘어. 아까 말씀드린 제4차 세계 여성대회가 이렇게 이제 열렸어요. 1996년도인가요? 그렇게 93년도인가요? 그거 열려고 베이징 대회 이후로 5차 대회는 안 열려요. 아직까지. 왜 안 열릴까요? 목적 달성한 거예요. 여성 평등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남녀 평등, 참정권부터 시작한 평등권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가족 제도를 파괴하고 남성을 타도하고 여성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저출산 떨어진 원인이 상당수가 페미니즘 영향이 커요. 근데 페미니즘이 오늘날은 젠더 페미니즘이랑 연결돼요. 주디스 버틀러,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한 적 있죠.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 페미니즘, 레즈비언인데 젠더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젠더리즘을 또 주장해요. 이런 짬뽕이 돼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용어도 어렵고 생경스럽고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외면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외면하면 저들이 장악을 해요. 두 눈 부릅뜨고 교회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 아까 말씀드린 소돔이법 이게 영국에는 헨리 8세 때에 그래서 징역형으로 완화됐다. 영국이 좀 없어지고 프랑스 학생 운동 아까 말씀드린 거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덕, 윤리, 법으로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워낙 이게 이 법치주의 국가로 되고 이
근대 국가로 이제 태동되는데 보면 야만 사회에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계약론을 주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소셜 컨트랙트라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부터 이렇게 쭉 그 유명한 사상가들에서 이런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요? 기존에 세운 법, 전통, 가족을 다 해체시키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이러한 윤리, 가르침 다 없애라. 금지하는 성경에서 금하는 거 다 금하라. 그다음 뭐예요? 완전 프리하게 놔두라. 무방비로 놔두라. 마음 놓고 즐기라. 이게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 공산 혁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성을 사용하도록 만들면서 인간을 오르가즘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스토널 라이어츠라는 스토널 폭동이 69년도에 일어나서 게이바가 있었어요. 건물 지하에 그리니치 빌리지 뉴욕에 스톤월 인이라는 게이바가 있었는데 거기서 몰래 만나고 경찰들한테 뇌물도 주고 또 마피아한테도 돈 뜯기고 그러면서도 지들끼리 막 놀고 드래그 퀸 아세요? 남자가 여장을 해서 막 이상하게 흉측한 것 드래그 퀸 뭐 이런 게 쇼도 하고 접선도 하고 그랬는데 경찰이 수시로 급습해갖고 돈 더 내놓으라고 그냥 두들겨 패고 끌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리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한테 폭력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운동 서울광장에서 허용해줬죠. 2000년도부터 퀴어 퍼레이드 했지만 2015년도 처음 허락해줘서 우리가 반대 국민대회 했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2014년도에 러시아에서 뭐가 있었어요?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따라하세요. 동성애 선전금지법. 동성애 선전금지법. 우리들 한번 만들고 싶죠? 땡! 안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쟤네들의 전략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쟤네들은 박해만 하면 바로 그게 차별금지법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저도 절대로 대응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저들의 전략으로 러시아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러시아 LGBT 쳐보세요. 영상 유튜브에. 저는 봤는데 못 봐요. 이 마피아 이런 애들이 팔짱 끼고 가는 LGBT들이 있죠. 길 가다 다 죽여놔요. 피투성이게 만들고. 그 영상이 외국으로 막 퍼져나가요. 여러분, 러시아가 그러면 인권 침해하고 동성애자들 인권 유린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나중에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내버려둬야 돼요. 속은 상하지만 돌아오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부모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는 자꾸 돌아오라고만 얘기해야지 내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하고 맞아 죽을 놈들 막 증오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 혐오 발언이 되면 저들한테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이 된 게 게이 프라이드 행사가 됐고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됐어요. 다음 해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70년도 이후로 우리는 언제 들어왔다고요? 30년 후에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저기는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동성애자를 좀 약간 퀴어 이상하다 기괴하다 말을 쓰는 퀴어 컬처럴 페스티벌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축제가 무슨 축제야 막 퀴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용어를 쓰면 언론에 보도를 안 해줘요.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야 언론이 똑같이 보도해줘.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쓰는 용어는 인정해주고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이게 뭐 보면요. 캐나다 토론토 뭐 보면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는 막 올림픽 축제처럼 막 브라스 밴드 가고 애들 가고 막 재밌어요. 그러면 관객 애들이 막 여기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짜잔 내가 그냥 나체 행진하는 사람들이 쫙 나타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관객들 향해 다가가요. 그럼 꼬마가 이렇게 보다가 뭐 자기 눈에 뭐가 보여요? 아저씨 그게 보여. 아줌마 그게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컬처럴 쇼크가 나와요. 문화 충격이 오고. 왜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까요? 대중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겁박하는 거예요. 충격요법 주고 선동하는 거예요. 괜찮아. 또는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와봐. 우리 수고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한 개개인은 약하니까 우리는 위축돼요. 말 못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커지면 호주처럼 TV 중계까지 나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면 끝까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맡고 있어요. 아시아에도 대만이 뚫리고 이제 2000년부터 태국 뚫리고 막 다 그래요. 이제 합법화 다 돼요. 네팔도 막 그러고 이제 38개국이 지금 내년까지 지금 38개국이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합법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동성혼을 제도화시키는 게 나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앤드루 설리반. 앤드루 마이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면 딱 지금 대선이잖아요. 민주당은 뭘 지지해요? 이유 불문하고 동성애, 마약, 남미, 외국인 모든 걸 그리고 낙태 막 다 주장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한국인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요. 우리 미국 동포들이. 왜 그럴까요? 외국인을 많이 우대해 주니까. 그런데 그 정책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당 정책을 따라야 되잖아요. 무조건 동성애 옹호해야 돼요. 그나마 공화당은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누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막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의당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몇 명도 안 되다가 그 주장하다 정의당은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다 떨어졌어요. 정의당은 남아있어도. 그래서 동성애를 계속 주장하는 당, 입법을 발의하는 당은 떨어뜨려야 돼요. 뽑지 말아야 돼요. 특히 호남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 소속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다 앞장서서 발의자로 들어와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썼느냐. 자기는 게이예요. 캐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화당원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글을 잘 쓰니까 계속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동성애자들은 우리 LGBT들은 결혼이라는 것과에 답을 쌓고 있느냐. 우리도 결혼하자. 자 여러분 퀴어는 2반이라고 그래요. 1반이 아닌 2반이에요. 저리 우리랑 따로 놀아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지 않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저쪽 진영에서도 이게 간첩 아니야? 우리 쪽도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이 희한한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저 정도 시점에 89년도 시점까지도 결혼이라는 개념을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결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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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글을 쓴 거예요. 처음엔 첩자로 의심받았다가 프로이몽마 전략을 썼는데 이 사람의 말이 2015년 6월 28일 미국의 동성결혼이 처벌하는 주법을 위헌 판결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합법화시키는 결정적인 법 재판문에 저 사람 글 문헌이 다 들어가요. 너무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빨리 갈게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판결문의 마지막 전략을 보세요. 요거 빨간 거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이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아무튼 결혼이 이상적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여기도 동성애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묘해요. 여러분 뱀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구해갖고 다 타락시켰어요. 저들은 용어 전술, 강견혀가 있기 때문에 유식하고 유학을 많이 갔다 온 사람일수록 저런 PCG에 다 넘어가요. 특히 사회과학 공부하신 교수님들, 정치학 교수님, 사회과학 이런 분들 상당수, 심지어 신학도 저쪽으로 다 넘어가요. 외국에 신학 공부하러 보내지 마시고 한국에 좋은 신학교로 보내시기 바래요.
오히려 신앙이 타락돼요. 영어만 좀 배우다 뿐이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자격원칙법 통과되고 다 됐어. 이거 하려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나마 사법 적극주의로 아까 말하는 선회가 되는 경우가 2008년도에 프로포지션 8이라고 해서 이런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거하자 주장하니까 그 투표에 붙이자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라고 표결이 가장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에서까지도 표결로 이겨버렸어요. 저쪽 애들이 쇼크를 먹었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느 세월에 우리 동성결혼 합법화시키냐. 그래서 아예 더 가일층, 집중적으로 사법부를 공략하자. 북한의 김일성도 여기 사법부 그냥 고시 공부하라고 그냥 자기들 주체사상을 믿는 사람 막 15노트씩 동성애 진영에서 자꾸 저런 사람들을 재판관 만들고 판사 만들고 검사 만들듯이 저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법적극주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에 원래는 이렇게 앤서는 이게 위인 줄 알았어요. 5대4로 부결되는 줄 알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 이제는 아니야. 여전히 그거는 동성결혼은 안 돼. 결합 인정할 수 없어. 그랬는데 이게 배신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나는 평생 미국은 대법원 판사가 평생직이에요. 그래서 저쪽의 진영에서 우리나라에도 왔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여자 대법관이 그만 사임하시죠. 그랬어요. 고령이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근데 저 사람이 뭐랬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죽어? 그래갖고 트럼프 때 죽었어요. 그래갖고 대법원에 지금 저쪽으로 보수로 넘어가서 1973년도 로데웨이드라고 그랬어요. 로데웨이드 사건에 대해서 낙태를 위헌 판결했어요. 낙태죄 처벌에 대해. 그래서 지금 낙태를 막 허용해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켰어요. 작년에. 우리도 대법원을 갈아엎어야 돼. 헌법재판소도 갈아엎어야 돼. 우리 기독교인이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저쪽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진짜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모든 유엔에서 자유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정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자꾸 회의해라. 유엔 정례인권 검토라고 UPR 회의도 하고 우리나라 국가정책을 만들어라. 아까 말한 파리 선언회에서 유엔 국가인권정책 Protection and Promotion of for the Human Rights 그거예요. Nation Action Plan이에요. Nation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 국가플랜을 NAP인데 우리가 그렇게 반대해도 우리나라 통과됐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차별금지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다 보니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벌써 인권위법 2조가 개선 누르고 있어요. 군형법 92조만 하나 남아있어요. 에이즈 예방법도 우리가 마음대로 발표 못해요. 병역법 이거 뚫렸어요. 88조 1 대체복무제가 없다고 병역법 5조 1이랑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병법 269조 270조 낙태죄가 이것도 위헌 판결 받았어요. 생명권을 지금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임신 1, 3분기, 2, 3분기 뭐 우리는 주수를 낮추려고 10주 이내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심장박동법 나오지만 이미 우리나라 지금은 낙태를 해도 죄가 아니에요. 지금 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은 없고 젠더 평등부다. 난민법도 있고 지금 이민청 만든다고 이민법 만들려고 하고 인권조례 없애니까 인권조례 기껏 없앴더니 뭐라고요? 학생인권법을 또 만들려고 그래. 돼요 안 돼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자, 우리는 이런 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 떨어지고 또 아직 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걸 계속 페이스북에 그냥 올려놨더니 저 사람들이 신고했는지 몰라요. 제가 폭발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말고 악법이 또 있어요. 한번 따라보세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똑같죠? 뭐예요? 평등법. 그다음 평등법은 차별금지 여기에 생활동반자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프랑스의 박스랑 비슷한 건데 시민연대결합,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여기 생활동반자법을 많이 만든 게 뭐냐면 우회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동성 커플에게도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동성혼은 아직 법적 인정 안 했는데 헌법은 다 안 바뀌었는데 저 법을 통과시키면 허용해 주는 거예요. 우회 전략. 속아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래서 똑똑한 우리들이 여기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 아까 말했죠? 성은 생물학적 성, 젠더는 사회문화적 성이고 섹슈얼리티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 성을 말해요. 자, 여기 거의 다 끝났어요. 성주류 아까 말에는 1993년도 베이징에서 있었던 제4차 세계여성대회 때 전 세계에다가 GM 정책, 성주류화 정책을 강요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이미 달성이 다 된 겁니다. 자, 성주류화 알겠죠? 젠더 관점으로 주류하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이다. 국가인권법 2조 사망이 있고 여기 아까 나온 사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마지막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기독교 진리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차원에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10월 27일 대에 일어나야죠. 아까 말한 대로 엔티 호모섹슈얼리티 무브먼트 반동성애 운동이 있어야 되고 탈동성애 엑스게이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고 국가 정체성 운동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내려 끝낼게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는 반동성애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탈동성애 운동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출산 장려 결혼이란 문제를 자꾸 배제시키면 안 되고 교회가 출산 장려 운동을 많이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많이 시켜야 돼요. 청년 세대가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유리 같은 경우 모르는 남자 정자 갖다가 애를 낳아요. 그게 출산이 부모 없이 정상으로 자랄까요? 이런 거를 막 저들은 이용하고 동성 커플끼리 애를 막 낳고 그러려고 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타락되어 있는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주고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핵심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성혁명 얘기했죠.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거를 다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 다문화주의로 인해서 유럽은 다 무너졌어요.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프랑스, 독일이 안 된 이유가 동성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문화. 이슬람이 다 장악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뉴스 났죠? 유럽은 이제 반이민 정서로 돌아섰어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고 경찰도 맞아주고 사람들이 무참히 우리 자녀들이 강간당하고 피살당해도 경찰력이 수사를 안 해요. 공권력이 이슬람이라면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세상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대응하고 똑같이 이게 기독교에게 위험이고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하면은 동성애 성혁명 이 부분도 막아야 되지만 아까 최영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슬람의 위협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막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모여야 되고 외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10월 27일 날 힘들지만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셔서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